안녕하세요. 저는 한담이라고 합니다. 올해로 76이에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믿기 힘들지만 전부 사실입니다. 저는 평생을 재봉사로 살았어요. 젊었을 적엔 동대문 옷가게에서 미싱을 돌렸고, 나이 들어선 동네 수선집을 운영했습니다. 손끝에서 하얀 천이 옷으로 태어나는 걸 보는 게 제 삶의 전부였죠. 치마 단추리고, 교복 기장 맞추고, 지퍼 갈아 끼우는 게 제 일이었습니다. 거창한 인생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바늘과 실로 한 땀 한 땀 정직하게 살았으니까요. 남편은 제가 55세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뒤로 전 혼자였어요. 하지만 외롭지 않았죠. 딸이 있었거든요. 천수명. 하늘이 내린 복이라 생각하며 지은 이름입니다. 하늘 천자의 목숨 수자, 목숨 명자. 그 애를 대학까지 보내느라 제 손은 거칠어졌고 손가락 끝마다 바늘에 찔린 자국이 박혔습니다. 허리는 굽었죠. 후회는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졸업식 날 딸아이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덕분이에요. 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순간만큼은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수명이는 착한 아이였어요. 거짓말을 모르는 아이였죠. 길에서 1,000원을 주어도 파출소에 갖다 줬고, 친구가 숙제 베끼자고 해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린 수명이의 동그란 눈이 떠올랐죠. 그런 아이가 30이 넘어 좋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조진신이라는 청년이었어요. 대기업에 다닌다고 했습니다. 말도 잘하고 옷매무새도 깔끔했어요. 처음 만난 날 그는 제 손을 공손히 잡으며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잘 부탁드립니다. 목소리가 차분했어요. 괜찮아 보이는 사위감이었죠. 결혼식 날, 저는 딸의 하얀 드레스 자락을 다렸습니다. 다리미를 천천히 밀며 주름 하나 없이 펴지는 레이스를 보는데 가슴 한쪽이 뿌듯하면서도 허전했어요. 이제 내 역할은 다 한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날 이후로 딸 내외는 서울에서 잘 살았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전화가 왔고 명절이면 짧게 들렀다 갔어요. 바쁘다고 했습니다. 직장 일이 많다고, 시간이 없다고. 전 이해했어요. 젊은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산다고 혼자 중얼거리며 스스로를 달랬죠. 그날도 평범한 가을 오후였습니다. 수선집 창가에 앉아 블라우스 소매를 줄이고 있었는데 가을 햇살이 창문으로 비스듬히 들어왔어요.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어가는 게 보였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액정에 딸 수명이라는 이름이 떴어요. 평소엔 한 달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전화였는데 이번 달엔 벌써 2번째였습니다. 수명아, 무슨 일이니? 엄마, 이번 추석에 저희가 갈게요. 딸의 목소리가 밝게 들렸어요. 전화기 너머로 웃음소리도 섞여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엄마 뵙고 싶어서요. 바로 그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손에 쥔 바늘이 살짝 떨렸죠. 딸이 먼저 오겠다고 하다니. 지난 추석엔 바쁘다고 못 왔었거든요. 그 전 추석에도 남편 친척 모임 때문에 못 왔었고요. 혼자 송편 빚으며 TV만 보던 기억이 났습니다. 정말, 그래, 그럼 엄마가 맛있는 거 해놓을게. 아니에요, 엄마. 그냥 편하게 계세요. 수명이가 말했습니다. 저희가 다 사갈게요. 엄마는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핸드폰을 내려다보며 미소가 지어졌죠. 가슴 한쪽이 따뜻해졌습니다. 내 딸이 날 보러 온다고, 사위도 함께 온다고. 그날 저녁부터 저는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냉장고를 열고 재료를 꺼냈어요. 딸이 좋아하던 시금치나물을 무치고 간장에 참기름 두르고 천천히 볶았습니다. 수선집 구석구석도 청소했어요. 먼지 쌓인 선반을 닦고 바닥을 쓸고 닦았죠. 거울을 보니 주름진 얼굴이 보였습니다. 손으로 볼을 쓸어 올렸어요. 언제 이렇게 늙었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날만큼은 기분이 좋았어요. 딸을 만날 생각에 마음이 들떠서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잤죠. 이불 속에서 뒤척이며 딸의 어린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추석 아침이 밝았습니다. 일찍 일어나 집 안을 한 번 더 정리했어요. 현관 타일을 물걸레로 닦고 화장실 거울도 깨끗이 닦아냈습니다.
그러고는 소파에 앉아 딸 내외를 기다렸죠. 시계를 자꾸 쳐다봤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가슴이 콩콩 뛰었어요. 천천히 일어나 현관으로 걸어갔죠. 문을 열자 딸 수명이와 사위 조진신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과일 상자를 들고 있었어요. 엄마, 보고 싶었어요. 수명이가 저를 안았습니다. 딸의 품에서 달콤한 향수 냄새가 났어요. 그 품이 참 따뜻했습니다. 어머님, 건강하셨어요? 조진신이 공손하게 인사하며 허리를 90도로 숙였습니다. 안 본 사이 더 젊어지신 것 같은데요. 에이, 무슨. 늙은이가 무슨 젊어. 저는 손사래를 치며 웃었어요. 뺨이 뜨거워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들을 안으로 들였어요. 거실 소파에 앉은 딸 내외는 편안해 보였습니다. 제가 준비한 음식들을 맛있게 먹었죠. 수명이가 시금치나물을 입에 넣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역시 엄마 손맛이에요. 조진신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까진 정말 평범하고 행복한 명절 오후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마지막 평화였다는 걸 저는 그때 몰랐죠. 식사를 마치고 식혜를 마시고 있을 때였습니다. 사위 조진신이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하얀 봉투였습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죠. 어머님, 오늘 중요한 말씀 드리려고 왔어요. 조진신이 봉투를 제 앞에 놓으며 테이블에 툭 소리를 냈습니다. 중요한 말? 순간 가슴이 내려앉았어요. 손에 쥔 식혜잔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혹시 무슨 나쁜 소식인가 싶었죠. 요즘 세상이 무섭잖아요, 어머님. 조진신의 얼굴은 심각했어요. 눈썹을 찌푸리고 있었습니다. 노인분들 대상으로 사기가 너무 많아요. 맞아요, 엄마. 저희가 너무 걱정돼서요. 수명이도 거들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연습한 것처럼 자연스럽게 눈빛을 주고받으며 말을 이어갔어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디지털 가족 금고 서비스요. 디지털 가족 금고? 저는 그게 뭔지 몰라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쓰는 새로운 기술인가 싶었어요. 엄마, 요즘은 다 이렇게 해요. 수명이가 설명하며 손을 휘 저었습니다. 은행 통장 정보를 가족끼리만 안전하게 공유하는 거예요. 제 어머니도 요즘 이거 쓰세요. 조진신이 말을 이으며 자신있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편하고 안전하대요. 그 말을 들으니 그럴듯하게 느껴졌습니다. 옆집 할머니가 쓰러지셨을 때 자식들이 통장을 못 찾아서 고생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병원비도 못 내서 난리였다고 했죠. 그래도 엄마가 그런 거 잘 몰라서 제가 망설이자 수명이가 제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어요. 엄마, 괜찮아요. 제가 다 도와드릴게요. 딸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엄마는 그냥 이 QR코드 하나만 찍으면 끝이에요. QR코드? 조진신이 봉투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종이 넘기는 소리가 났어요. 거기엔 까만 네모 안에 복잡한 무늬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마치 미로 같았죠. 이게 QR코드예요. 요즘 은행도 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조진신이 설명했습니다. 그래도 엄마는 은행 가서 직접 하고 싶은데 제가 다시 말했어요.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솔직히 뭔가 찜찜했거든요. 엄마, 수명이의 목소리가 조금 차가워졌습니다. 손에 쥔 힘이 세졌어요. 저 바빠서 오늘밖에 시간이 없어요. 딸의 그 말에 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가슴이 아려왔어요. 딸을 자주 못 보는 게 늘 아쉬웠거든요. 오늘 못하면 또 언제 올지 모르는데 엄마도 저 보고 싶으시잖아요. 알았어. 그럼 어떻게 하는 건데? 수명이의 얼굴이 환해지며 입꼬리가 쑥 올라갔습니다. 그 미소가 왠지 낯설게 느껴졌지만 저는 애써 무시했어요. 엄마 핸드폰 주세요. 저는 탁자 위에 있던 핸드폰을 건넸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어요. 수명이가 능숙하게 제 핸드폰을 조작하며 손가락이 화면 위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러더니 카메라를 켰죠. 자, 이제 이 QR코드에다 이렇게 갖다 대기만 하면 돼요.
수명이가 제 손을 잡고 핸드폰을 QR코드 쪽으로 가져갔습니다. 핸드폰 화면을 통해 보이는 그 검은 네모가 왠지 섬뜩하게 느껴졌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지고 손끝이 차가워졌어요. 엄마, 떨지 마세요.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하면 돼요.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그러더니 핸드폰 화면에 뭔가 뜨기 시작했어요. 글자들이 하나씩 나타났죠. 저는 그게 뭔지 하나도 몰랐습니다. 앱 설치 중입니다. 화면에 그런 글자가 뜨며 동그란 원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뭐가 설치되는 거야? 아, 이게 그 가족 금고 앱이에요. 잠깐만요. 수명이가 제 핸드폰을 가져가 화면을 빠르게 터치했습니다. 그러고는 뭔가를 누르기 시작했죠. 저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며 눈만 깜빡거렸습니다. 바로 그때 사위 조진신이 물었습니다. 어머님 통장 비밀번호 뭐예요? 저는 깜짝 놀라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비밀번호까지 말해야 돼? 아, 완전한 연동을 위해서 필요해요. 조진신이 손을 펼쳐 보이며 설명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저희 말고는 아무도 못 봐요. 엄마, 저 믿어요? 수명이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제가 엄마 돈 훔쳐 가겠어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입술이 말라왔습니다. 가슴 한쪽이 먹먹해졌죠. 내 딸인데, 내가 낳아서 키운 딸인데. 0814예요. 엄마 생일. 수명이가 빠르게 숫자를 누르며 손가락이 화면 위를 움직였습니다. 그러더니 몇 번 더 화면을 누르고 제게 핸드폰을 돌려줬죠. 끝났어요, 엄마. 이제 엄마 재산 완전 안전해졌어요. 정말? 네. 누가 엄마 통장 건드리려고 하면 바로 저한테 알림 와요. 조진신이 자신있게 가슴을 톡톡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왜인지 마음 한 구석이 무거웠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뭐가 잘못됐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엄마, 물 좀 주세요. 목말라요. 수명이가 말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부엌으로 걸어갔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물을 따르며 뒤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계좌번호 확인됐지?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응, 2억 3천.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컵을 잡은 손에서 힘이 빠졌죠. 제가 잘못 들은 건가 싶었습니다. 물잔을 들고 거실로 나갔을 땐 두 사람이 태연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엄마, 고마워요. 역시 우리 엄마가 최고예요. 수명이가 물을 받아 목을 쭉 젖히며 꿀꺽꿀꺽 삼켰습니다. 그 미소가 어째 밝게만 느껴지지 않았어요. 입꼬리만 올라가 있었죠. 하지만 저는 제 의심을 떨쳐냈습니다. 내 딸을 왜 의심해? 내가 너무 예민한가 봐. 그날 저녁 딸 내외는 일찍 돌아갔습니다. 내일 남편 친척 모임 있다며 오늘은 이만 가봐야 한다고 했어요. 엄마, 건강하세요. 자주 올게요. 그래, 조심히 가거라. 현관문이 닫히며 복도의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저는 혼자 남은 거실에 앉아 핸드폰을 들여다봤어요. 화면에는 낯선 앱 아이콘이 하나 생겨 있었습니다. 파란색 방패 모양이었죠. 패밀리 세이프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그게 뭔지는 몰랐지만 딸이 해줬으니 좋은 거겠지 하고 생각했어요. 그날 밤 저는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리고 눈을 감았죠. 내일도 오늘 같을 거라고 믿으며. 하지만 세상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제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기 시작했다는 걸요. 그날 밤 새벽 2시 43분. 제 평생 모은 2억이 넘는 돈이 단 3분 만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그로부터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수선집을 열고 손님들 옷을 고치며 지냈어요. 딸이 다녀간 뒤로 마음이 한결 가벼워서 콧노래가 절로 나왔습니다. 수명이가 자주 오겠다고 약속했거든요. 그날 오후 동네 슈퍼 사장님이 문을 열고 들어서며 말했습니다. 다미 씨, 아들 정장 바지 좀 줄여줘요. 네, 두고 가세요. 저는 바지를 받아 들고 손으로 기장을 재보며 물었어요.
다미 씨, 요즘 경기가 어떤지 아세요? 그러게요. 다들 힘들다고들 하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사장님이 문득 물으셨습니다. 아, 맞다. 다미 씨, 요즘 은행 가면 다들 디지털 뱅킹 하라고 하던데. 사장님의 말에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다미 씨도 하세요? 디지털 뱅킹이요? 순간 며칠 전 딸이 한 말이 떠올랐어요. 디지털 가족 금고. 저도 잘은 모르는데 우리 딸이 며칠 전에 뭘 해줬어요. 아, 그래요? 사장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팔짱을 꼈습니다. 근데 혹시 통장 확인은 해보셨어요? 사장님이 목소리를 낮췄어요. 요즘 사기꾼들이 그런 걸로 돈 빼가는 경우도 있다던데.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설마, 우리 딸이 그럴 리가. 하지만 마음 한 구석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슈퍼 사장님이 가신 뒤 저는 가방에서 통장을 꺼냈어요. 갈색 통장 커버가 해져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한 게 2달 전이었어요. 은행 가서 확인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수선집 문을 닫고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은행에 도착해서 번호표를 뽑고 기다렸습니다. 의자에 앉아 번호판을 쳐다봤어요. 제 차례가 왔을 때 저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잔액 좀 확인해 주세요. 직원이 통장을 받아 기계에 넣으며 딱딱 소리가 났습니다. 그러더니 표정이 이상해지며 눈썹을 찌푸렸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어머님, 이 통장, 잔액이 823원이에요. 뭐라고요? 귀를 의심하며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823원이요? 그럴 리가 없는데요. 직원이 다시 한번 확인하며 화면을 이리저리 눌렀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화면을 돌려 제게 보여줬어요. 여기 보세요. 3일 전 새벽 2시 43분이에요. 직원이 화면을 가리키며 손가락 끝이 화면에 닿았습니다. 2억이 넘는 돈이 전액 출금됐네요. 세상이 빙글빙글 돌며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랐죠. 그럴 리가 없어요. 제가 그런 적 없는데요. 어머님, 여기 거래 내역 보시면. 직원이 마우스를 움직이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모바일 뱅킹 앱으로 이체됐어요. 직원이 잠시 멈췄습니다. 수신자는 천수명님이네요. 수명이 내 딸 이름이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이거 취소할 수 있어요? 이미 3일이 지났고요. 직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본인 계좌에서 본인 앱으로 이체된 거라. 직원이 말을 이었습니다. 사기 신고를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사기. 제 입에서 그 단어가 나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니에요. 사기가 아니에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 딸이에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안 좋으신데. 직원이 물을 가져다 줬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실 수가 없었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컵을 잡을 수조차 없었거든요. 저는 휘청거리며 은행을 나왔습니다. 버스 정류장 벤치에 주저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2억이 넘는 돈. 평생 모은 돈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 떠난 뒤로 악착같이 모은 돈이었어요. 그게 단 3분 만에 사라졌습니다. 그것도 내 딸에게로. 정신을 차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주저앉아 울었어요. 평생 모은 게 허무하게 사라진 것도 서러웠지만 그보다 더 아픈 건 따로 있었죠. 내 딸이 날 속였다는 거. 얼마나 울었을까요? 어느새 밖이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어요. 수명이에게 전화를 걸어야 했죠. 떨리는 손으로 딸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렸어요. 여보세요, 엄마. 수명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처럼 밝았어요. 수명아, 엄마, 통장에서 돈이.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끼며 목이 메웠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왜 우세요? 통장에서 돈이 다 없어졌어.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2억이 넘는 돈이 내 이름으로
이체됐다는데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 침묵이 길게 느껴졌죠. 뭐라고요? 엄마 통장에서요? 수명이의 목소리가 놀라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왠지 진짜 같지 않았어요. 그래, 은행에서 확인했어. 3일 전 새벽에 내 계좌로. 어머, 엄마, 제가 지금 바로 갈게요. 수명이의 목소리가 다급해졌습니다. 지금 바로요.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기다렸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수명이가 헐떡이며 서 있었어요.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옷차림도 평소답지 않게 엉망이었죠. 엄마. 수명이가 저를 와락 껴안았습니다. 그 품이 어째 차갑게 느껴졌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어떻게 이런 일이? 수명이가 제 어깨를 감싸 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에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저 눈물이 진짜가 아니라는 걸. 누가 이런 짓을. 엄마, 저 정말 몰랐어요. 수명이가 흐느꼈습니다. 제 이름으로 이체됐다고요? 그래, 은행에서 그러더라. 수명이가 제 핸드폰을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힘없이 건넸어요. 이게 뭐예요? 수명이가 핸드폰을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도 연기 같았어요. 이 앱? 이거 진짜 가족 금고 앱 아니에요. 수명이가 소리쳤습니다. 이거 악성 앱이에요. 뭐? 저도 몰랐어요, 엄마. 수명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진신 오빠가 준비했다고 해서 저는 그냥 따라한 건데. 설마 이런 거였을 줄은. 수명이가 얼굴을 두 손으로 가렸습니다. 어깨를 들썩였어요. 이거 사기당한 거예요, 엄마. 우리 둘 다 사기당한 거예요. 저는 딸의 그 모습을 보며 안도하려 했습니다. 그래, 우리 딸이 날 속일 리 없이. 하지만 가슴 한쪽이 계속 무거웠어요. 뭔가 이상했거든요. 수명이는 당장 경찰에 신고하자고 했습니다. 함께 파출소로 갔어요. 딸은 제 팔을 꼭 붙잡고 계속 미안하다고 말했죠. 엄마, 제 잘못이에요. 수명이가 말했습니다. 제가 확인을 제대로 안 해서 꼭 범인 잡을게요. 꼭요. 딸의 손이 제 팔을 더 세게 잡았어요. 하지만 그 손에서 온기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파출소에서 신고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수명이가 제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엄마, 오늘은 저희 집에서 주무세요. 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혼자 계시면 안 돼요. 아니다. 엄마 집에서 잘게. 제발요, 엄마. 수명이의 목소리가 간곡해졌어요. 제가 걱정돼서 못 살겠어요. 딸의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절할 힘이 없었어요. 수명이의 차를 타고 가는 길이었습니다. 딸은 계속 제 손을 잡아줬어요. 한 손으로는 운전대를 잡고 다른 손으로는 제 손을 꼭 쥐고 있었죠. 신호등에 멈춰 섰을 때였습니다. 수명이가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내려다가 그 가방이 제 무릎 위로 떨어졌어요. 아, 죄송해요, 엄마. 괜찮아. 저는 가방을 들어 딸에게 건네주려다가 멈췄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 가방, 명품이었어요. 저도 TV에서 본 적 있는 유명한 브랜드였죠. 한 개에 몇백만 원 한다던 그 가방이었습니다. 새 거였어요. 아직 택도 안 뗀 것처럼 반짝이는 가죽에 금색 로고가 빛났습니다. 수명아, 이 가방, 아, 이거요? 수명이가 대답했습니다. 작년에 산 거예요. 작년?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새 거라는 걸. 태그에 적힌 시리얼 넘버 옆에 작은 스티커가 붙어 있었거든요. 2025 FW 신상품. 올 가을 겨울 신상이었습니다. 한 달 전쯤 나온 거였어요. 작년 것이 아니었죠. 온몸에 소름이 돋으며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 가방 가격이 얼마였더라? TV에서 본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370만 원. 제 통장에서 사라진 돈의 일부였어요. 수명아. 네, 엄마. 이 가방.
정말 작년에 산 거야? 딸의 손이 순간 굳었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저는 그 떨림을 놓치지 않았죠. 네. 왜요? 아니, 그냥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알았어요. 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차 안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명이는 더 이상 제 손을 잡지 않았어요. 딸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차위 조진신이 현관에서 저희를 맞았어요. 어머님, 어서 오세요. 많이 놀라셨죠? 진신이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손목을 봤어요. 시계, 그것도 명품이었습니다. 저는 잘 알지 못했지만 반짝이는 금빛 시계에 브랜드 로고가 새겨져 있었어요. 새 거 같았죠. 거실로 들어서자 눈에 들어온 게 또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큰 TV, 소파 옆에 놓인 최신형 공기청정기, 식탁 위에 놓인 고급 커피 머신, 전부 새 거였어요. 포장 비닐도 제대로 안 뜯긴 것들이었죠. 언제 샀을까요? 제 통장에서 돈이 사라진 게 3일 전이었습니다. 설마. 가슴이 조여왔어요. 아니야. 설마 그럴 리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점점 더 빠르게 뛰었어요. 엄마, 피곤하시죠? 수명이가 말했습니다. 방에 가서 쉬세요. 수명이가 저를 안방으로 안내했어요. 혼자 남은 방에서 저는 침대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명품 가방, 명품 시계, 새 TV, 새 가전제품, 그리고 3일 전 사라진 2억이 넘는 돈. 다 우연일까요? 아니면 문득 방문 틈으로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어머니 눈치챈 것 같아? 아니, 아직은 괜찮은 것 같은데. 그래도 조심해. 진신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가방 보셨을 때 표정이 이상하셨어. 알았어. 내일부터 조심할게.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저는 조용히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확신했습니다. 제 딸이 저를 속였다는 걸, 그리고 함께 온 그 눈물도 전부 거짓이었다는 걸.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딸의 집 안방 침대에 누워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며 귀를 기울이니 거실에서 딸 부부가 나누는 대화가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내일 어머니 어떻게 할 거야? 일단 집에 모셔다 드리고 며칠 지켜봐야지. 수명이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래도 증거는 없어. 우리가 조심하면 돼. 그들의 목소리는 차갑고 계산적이었어요. 3일 전까지만 해도 저를 엄마라고 부르며 따뜻하게 대하던 그 목소리가 아니었죠. 저는 베개를 꼭 끌어안으며 눈물이 나려고 하는 걸 참았습니다. 지금 울면 안 됐어요. 머릿속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증거가 없다는 게 문제였어요. 딸의 계좌로 돈이 간 건 맞지만 제가 그 QR코드를 직접 찍었으니까 법적으로는 제가 스스로 이체한 거나 마찬가지였죠. 경찰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가족 간 거래는 입증이 어렵다고, 본인이 동의한 거래라면 더더욱 그렇다고. 게다가 딸은 완벽하게 연기를 했어요. 자기도 몰랐다고, 함께 사기당한 거라고, 범인을 꼭 잡겠다고 소리 높여 울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게 전부 거짓이었어요. 새벽 4시쯤 됐을 때 창밖이 조금씩 밝아오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조용히 일어나 화장실로 걸어가며 문 손잡이를 천천히 돌렸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게 조심했어요. 거울 앞에 섰습니다. 76년을 산 늙은 여자의 얼굴이 보이더군요. 주름진 얼굴, 허연 머리, 흐릿한 눈에 처진 눈꺼풀까지.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증거를 만들어내겠다고, 딸의 가면을 벗기고야 말겠다고. 하지만 어떻게? 정면으로 맞서면 안 됐습니다. 그들은 이미 완벽한 방어막을 쳐놨고 제가 뭘 해도 사기당한 불쌍한 늙은이로만 보일 거였으니까요. 그럼 안으로 파고들어야 했어요. 그들이 완전히 방심하게 만들고 그들의 진짜 속내를 끄집어내야 했죠.
그러려면 제가 먼저 변해야 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을 보며 생각했어요. 늙은이, 병든 늙은이,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 같은 늙은이가 되면 어떨까요? 그렇게 보이면 저들이 방심할 거예요. 그리고 방심한 순간 꼬리를 드러낼 거고요. 손을 씻으며 차가운 물이 손등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 차가움이 제 결심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주더군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거실로 나가니 딸과 사위가 식탁에 앉아 뭔가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가 나오자 얼른 입을 다물었어요. 어머니, 주무셨어요? 진신이가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공손했지만 눈빛은 제 상태를 살피고 있었어요. 응, 잤다. 저는 일부러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하며 어깨를 축 늘어뜨렸습니다. 비틀거리는 것처럼 걸으며 식탁 의자를 찾아 더듬거렸죠. 여기 앉으세요, 엄마. 수명이가 제 팔을 잡아 의자로 안내했습니다. 식사하세요. 제가 미역국 끓였어요. 밥과 미역국, 김치 몇 가지가 전부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것저것 더 챙겨줬을 텐데 오늘은 대충 차린 거였어요. 저는 그걸 다 알면서도 모른 척하며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고맙다, 수명아. 밥을 먹는데 수명이와 진신이가 계속 눈치를 보며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군요. 제가 뭐라고 할까 봐 조마조마하는 게 손에 잡힐 듯 느껴졌습니다. 엄마, 오늘 집에 모셔다 드릴게요. 응. 그리고 경찰 조사 결과 나오면 연락 올 거예요. 수명이가 말했습니다. 그때까지 걱정 마세요. 범인 꼭 잡을 거예요. 수명이의 목소리는 위로하는 척했지만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더군요. 저는 숟가락을 놓고 딸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수명아, 네, 엄마. 엄마가 요즘 깜빡깜빡해. 예. 딸의 표정이 변하며 눈이 커졌습니다. 사위도 고개를 들어 저를 쳐다봤어요. 어제 뭐 했는지도 잘 기억이 안 나고 아까 화장실 어디 있는지도 헷갈렸어. 저는 일부러 멍한 표정을 지으며 눈동자에 초점을 흐렸습니다. 손으로 이마를 짚으며 고개를 흔들었죠. 밥은 먹었나? 아까 어머니, 설마 치매? 진신이가 수명이를 봤어요.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을 저는 놓치지 않았어요. 놀람이 아니었습니다. 기대였죠. 아, 이거 쓸 수 있겠는데. 그런 눈빛이었어요. 엄마, 병원 가봐요. 수명이가 제 손을 잡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제가 모시고 갈게요. 오늘 당장요. 하지만 그 손은 따뜻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차갑고 거칠게 제 손목을 움켜쥐더군요. 괜찮아.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뭐. 아니에요, 엄마. 수명이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치매는 빨리 치료해야 해요. 나중에 더 심해지면 어쩌려고 그래요? 딸의 목소리엔 걱정보다 조급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어서 진단서를 받아야 해. 그런 생각이 고스란히 드러나더군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손을 뿌리쳤습니다. 병원은 싫어. 그냥 집에서 쉴게. 집이 편해. 집으로 돌아온 건 그날 오후였습니다. 수명이가 차로 데려다 주며 내내 말이 없었어요. 핸들을 꽉 잡은 손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는 게 보이더군요. 집 앞에 도착하자 딸이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엄마, 혼자 계시지 말고 우리 집에서 지내세요. 예. 저는 깜짝 놀란 척하며 눈을 동그랗게 뜨고 딸을 봤어요.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수명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치매도 있으신 것 같고 사기꾼들이 또 찾아올 수도 있고 저희가 모셔야죠. 아니다. 엄마는 집이 편해. 여기가 좋아. 엄마. 수명이의 목소리가 높아지며 손이 핸들을 더 세게 쥐었습니다. 엄마 집 혼자 관리하시기 힘드시잖아요. 요즘 깜빡하시는 것도 그렇고. 딸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그리고 만약에 또 사기꾼들이 찾아오면 어떡해요? 엄마 상태로는 또 당하실 수도 있어요. 그 말에 제가 움찔하며 손을 떨었습니다. 사기꾼. 또 온다고? 네. 엄마가 요즘 깜빡하시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런 거 노리고 또 올 수도 있어요. 수명이가 제 불안을 자극하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집에 계시면 제가 24시간 보호해드릴 수 있어요. 아무도 엄마한테 못 다가오게요. 저는 잠시 생각하는 척하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사실 이건 제가 원하던 거였어요. 그들의 집 안으로 들어가야 증거를 찾을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너무 쉽게 승낙하면 의심할 거였죠. 그래도 엄마 집이 좋은데 여기가 편하고 엄마 제발요. 딸이 제 손을 더 세게 잡으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제가 걱정돼서 못 살겠어요. 밤에 잠도 못 자고. 저는 한숨을 길게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 며칠만 있을게. 진짜 며칠만. 수명이의 얼굴에 미소가 번지며 입꼬리가 쑥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그건 안도의 미소가 아니었어요. 승리의 미소였죠. 다음 날 저는 짐을 꾸렸습니다. 옷가지 몇 벌과 세면도구를 가방에 넣으며 손이 떨렸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챙겼습니다. 제 재봉 도구였어요. 바늘, 실, 작은 가위, 골무. 그리고 평생 제 손에 쥐고 살았던 작은 자와 분필. 왜 가져가냐고요? 그건 제 무기였으니까요. 바늘로 한 땀 한 땀 증거를 꿰맬 거였습니다. 수명이가 차로 데리러 왔습니다. 엄마, 짐 이게 다예요? 응. 며칠만 있을 건데 뭐. 많이 가져가면 무거워. 차에 타고 가면서 수명이가 계속 말을 걸었어요. 엄마, 우리 집에선 편하게 쉬세요. 아무 걱정 마시고요. 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손은 핸들을 단단히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그래, 고맙다, 수명아. 딸의 집에 도착했어요. 진신이가 현관에서 활짝 웃으며 반겼습니다. 어머님, 어서 오세요. 이제 여기가 어머님 집이에요. 그가 제 가방을 들어주며 웃었지만 그 웃음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저는 알았습니다. 방으로 안내받았어요. 1층 안방 옆에 있는 작은 방이었는데 창문도 작고 환기도 잘 안 되는 답답한 곳이었습니다. 여기서 주무세요, 엄마. 저희 바로 옆방이니까 뭐 필요하시면 언제든 부르세요. 고맙다. 짐을 풀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방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고 곧 복도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머니 치매 확실한 것 같아? 응. 아까도 화장실 어디냐고 3번이나 물어보셨어. 완전히 진행된 것 같아. 그럼 집 문제는 어떻게 할 거야? 천천히 가야지. 일단 어머니 상태 악화됐다는 증거부터 모아야 해. 진신이의 목소리였습니다. 병원 데려가서 진단서 받고 후견인 신청하면 돼. 후견인.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저는 등골이 서늘해지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들의 최종 목표가 뭔지 알았어요. 제 재산 전부를 가져가려는 거였습니다. 합법적으로요. 저는 조용히 가방에서 바늘과 실을 꺼냈습니다. 손에 쥔이 익숙한 무게감이 느껴지더군요. 평생 이걸로 먹고 살았으니까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좋아.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치매 걸린 불쌍한 늙은이 연기를 완벽하게 해낼 거예요. 내가 평생 재봉사로 살며 배운 건 인내심이었습니다. 한 땀 한 땀 천천히 정확하게 실수 없이 완성하는 법이었죠. 이번에도 그렇게 할 거예요. 너희의 범죄를 한 땀 한 땀 증거로 꿰매서 법정에 제출할 완벽한 작품으로 만들어낼 겁니다. 딸의 집에서 보낸 일주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제 방 구석에 앉아 오래된 가방을 뒤지고 있었어요. 평생 쓰던 재봉 도구가 그 안에 있었죠. 바늘, 실, 작은 가위, 그리고 남편이 처음 사귀던 시절에 선물했던 은빛 골무까지. 손에 쥔이 익숙한 무게감이 느껴지며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수명아, 엄마 심심한데 뭐 좀 할 거 없을까? 저는 일부러 멍한 표정으로 거실로 나가 딸에게 물었어요. 수명이는 TV를 보다가 귀찮다는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엄마, 그냥 방에서 쉬세요. 아니, 엄마 손이 근질근질해서 바느질이라도 좀 하고 싶어. 바느질요? 수명이의 얼굴에 잠깐 경계하는 기색이 스쳤다가 사라졌어요. 뭘 하실 건데요? 그냥 뭐라도.
천 있으면 좀 줘봐. 수명이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창고에서 낡은 천 한 장을 꺼내왔습니다. 흰색 면 천이었는데 크기가 제법 컸어요. 이거나 쓰세요. 어차피 버릴 거였어요. 고맙다. 저는 천을 받아들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닫고 천을 펼쳐보니 가로 세로 1미터는 좋게 되는 크기였어요. 바로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게 제 무기가 될 거라는 걸. 책상 위에 천을 펼쳐놓고 연필로 조심스럽게 선을 그었습니다. 천을 여러 칸으로 나눴어요. 맨 위에는 10월이라고 적었죠. 그리고 첫 번째 칸에 바늘을 꽂으며 실을 끼웠습니다. 빨간 실이었어요. 한 땀 한 땀 수를 놓기 시작했습니다. 10월 7일. 날 천수명. 제 핸드폰으로 2억 3천만 원 이체. 글자를 수놓는 건 쉽지 않았어요. 손이 떨렸고 눈도 침침했죠.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평생 재봉사로 살며 익힌 솜씨로 한 글자 한 글자 정성껏 수를 놓았어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목이 뻐근해지고 허리가 아파왔습니다. 하지만 천 위에는 빨간 글씨가 또렷하게 새겨져 있었어요. 다음 칸으로 넘어갔습니다. 10월 9일 딸의 집. 이사 강제로. 10월 10일. 된장찌개에 소금 과다. 고의로 판단됨. 10월 11일. 병원 강제 방문. 신경과 김성훈 의사. 매일 밤 딸 부부가 잠든 후에 저는 이 작업을 했습니다. 작은 스탠드 불빛 아래에서 바늘을 들고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작품을 만들어가고 있었죠. 어느 날 밤 술을 놓다가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얼른 천을 이불 밑에 숨기고 누웠어요. 수명이가 고개를 들이밀었습니다. 엄마, 뭐 하세요? 자려고. 누웠어. 아까 불빛이 보이던데요? 불. 끄는 거 깜빡했나 봐. 수명이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방 안을 둘러보더니 문을 닫았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지자 저는 다시 천을 꺼냈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2주가 지난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수명이가 제 방으로 들어오며 말했어요. 엄마, 오늘 복지관 가요. 복지관? 네. 치매 환자 프로그램 있대요. 거기서 미술 치료도 하고 그런데요. 수명이의 목소리는 피곤해 보였습니다. 아마 저를 하루 종일 집에서 돌보는 게 지쳤나 봐요. 알았어. 차를 타고 복지관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저는 오랜만에 바깥 공기를 마실 수 있다는 게 기뻤어요. 복지관에 도착하자 수명이가 저를 프로그램실로 데려갔습니다. 여기서 그림 그리시면 돼요. 3시간 후에 데리러 올게요. 그리고는 휴대폰을 보며 급히 나가더군요. 프로그램실에는 노인 몇 분이 앉아 계셨고 젊은 남자 선생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저는 이로운이라고 해요. 그가 환하게 웃으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26쯤 되어 보이는 깔끔한 인상의 청년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뭐 그리고 싶으세요? 글쎄, 뭘 그려야 할지 모르겠네. 괜찮아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이로운이라는 청년은 친절했습니다. 다른 어르신들을 돌보며 웃음을 잃지 않더군요. 그림을 그리다가 저는 일부러 물을 쏟았어요. 컵이 넘어지며 테이블 위로 물이 쏴 흘렀죠. 어머, 죄송해요. 괜찮아요, 어르신. 제가 닦을게요. 이로운이 재빨리 다가와 수건으로 물을 닦았습니다. 바로 그때 저는 그의 손목에 있는 작은 문신을 봤어요. 컴퓨터 키보드 모양이었습니다. 젊은이, 컴퓨터 잘해요? 예, 네, 조금요. 이로운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전공이 컴퓨터공학이에요. 지금은 복지관에서 봉사하고 있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 불이 켜졌습니다. 혹시 나 좀 도와줄 수 있어요? 저는 목소리를 낮춰 속삭였어요. 예, 무슨 도움이요? 이로운이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저는 주변을 살피고 그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어요. 나 사실 치매 아니에요. 이로운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내 딸이 날 속이고 돈을 훔쳐갔어요. 2억이 넘는 돈을. 이로우는 잠시 멍하니 저를 바라보더니 진지한 표정으로 변했습니다. 어르신, 진짜세요? 진짜예요. 하지만 증거가 필요해요. 디지털 증거가. 저는 가방에서 작은 메모지를 꺼내 그에게 건넸습니다. 여기 내 딸 계좌번호 있어요. 그리고 거래 내역 확인할 수 있는 정보도. 이로우는 메모지를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어르신, 이거 범죄예요. 심각한. 알아요. 그래서 도와달라는 거예요. 하지만 왜 저한테요? 당신 손목에 있는 문신 봤어요. 저는 그의 손목을 가리켰습니다. 컴퓨터를 사랑하는 사람이 그런 문신을 하죠. 그리고 당신 눈빛 봤어요. 정의로운 사람의 눈빛이에요. 이로우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도와드릴게요. 그날부터 저와 이로운의 비밀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일주일에 2번 복지관에 갈 때마다 저는 이로운을 만났어요. 어르신, 거래 내역 확인했어요. 이로운이 노트북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10월 7일 새벽 2시 43분 한다미님 계좌에서 천수명님 계좌로 2억 3,200만 원이 이체됐네요. 제가 알던 그대로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일주일 동안 천수명님 계좌에서 여러 곳으로 돈이 빠져나갔어요. 이로운이 손가락으로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명품 매장, 고급 레스토랑, 백화점. 3천만 원 넘게 썼네요. 저는 화면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것들을 전부 출력할 수 있어요? 네. USB에 저장하고 출력본도 만들게요. 고마워, 로우나. 이로운이 웃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르신이 용감하셔서 가능한 거예요. 집으로 돌아와서는 밤마다 자수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천 위에 수놓은 기록이 점점 늘어났어요. 10월 15일 재산관리위임 동의서 서명 강요. 10월 18일 복지관에서 이로운 만남. 디지털 증거 수집 시작. 10월 20일 딸 부부 후견인 신청 논의. 거실에서 대화 엿드듬. 저는 바늘을 천에 꽂으며 그날 밤을 떠올렸습니다. 밤 11시쯤이었을까요? 목이 말라 물을 마시러 나갔다가 거실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을 봤어요. 수명이와 진신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후견인 신청은 언제쯤 할 거야? 다음 주쯤. 변호사가 서류 준비 중이래. 저는 복도 구석에 숨어 귀를 기울였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숨소리를 죽였어요. 근데 어머니가 서명을 자꾸 틀리게 하잖아. 진신이의 목소리가 짜증스럽게 들렸습니다. 괜찮아. 치매 환자니까 당연한 거지. 오히려 증거가 돼. 수명이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 웃음소리가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후견인만 되면 집도 팔 수 있는 거지. 당연하지. 어머니 명의로 된 건 전부 우리가 관리할 수 있어. 두 사람이 건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와인잔이 부딪히는 맑은 소리였죠. 이제 고지야. 조금만 참자. 저는 조용히 방으로 돌아와 그 대화를 전부 수첩에 적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한 글자도 빠뜨리지 않았어요. 다음 날 복지관에 갔을 때 저는 이로운에게 수첩을 보여줬습니다. 어르신, 이거 전부 증거로 쓸 수 있어요. 이로운이 수첩을 넘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녹음이 있으면 더 확실해요. 녹음? 네. 딸 부부가 대화하는 걸 녹음할 수 있으면 결정적 증거가 돼요. 이로운이 작은 녹음기를 꺼내 제게 건넸어요. USB만 한 크기였습니다. 이거 어머니 옷주머니에 넣어두세요. 버튼 한 번만 누르면 자동으로 녹음돼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를 받았습니다. 무서우시죠? 이로운이 제 손을 잡으며 물었어요. 아니, 괜찮아. 이제 끝을 봐야지. 그날 밤부터 저는 녹음기를 옷주머니에 숨기고 다녔습니다. 거실에 나갈 때마다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표정은 멍하게 유지했죠. 며칠 후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저녁 식사 후 수명이가 친구와 통화하는 걸 우연히 듣게 됐어요. 응.
나 곧 대박 나. 어머니 재산 다 내가 관리하게 돼. 수명이의 목소리는 들떠 있었습니다. 치매라고 진단받았거든. 후견인 신청하면 끝이야.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집도 팔고 예금도 다 내 맘대로. 완전 대박이지? 제 주머니 속 녹음기가 그 말들을 전부 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복지관에서 이로운에게 녹음 파일을 전달했어요. 이로운이 헤드폰을 끼고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벽해요, 어르신. 이제 증거는 충분해요. 그가 USB를 꺼내 제게 보여줬어요. 거래 내역, 녹음 파일, 어르신이 수놓으신 자수 사진까지. 전부 여기 있어요. 언제 움직일 거야? 곧 기회가 올 거예요. 이로운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때까지 조금만 더 견디세요. 그날 밤, 저는 자수천을 완성했습니다. 마지막 한 땀을 놓으며 실을 자르는 순간,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평생 옷을 만들어 온 제 손으로 이번엔 증거를 만들어낸 겁니다. 천을 펼쳐보니 빨간 실로 수놓은 날짜와 사건들이 빼곡히 새겨져 있었어요. 10월 7일부터 오늘까지 한 달 넘는 시간 동안의 기록이었죠. 저는 천을 조심스럽게 접어 옷장 깊숙이 숨겼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이제 고지야. 조금만 더. 어느 날 아침 수명이가 제 방으로 뛰어들어오며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큰일 났어요. 손에는 하얀 봉투를 들고 있었고 눈은 흥분으로 반짝이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야? 저는 멍한 표정을 지으며 침대에서 일어나 비틀거렸습니다. 제가 올해의 효녀상 받게 됐어요. 수명이의 목소리는 떨렸고 봉투를 펄럭이며 제 앞으로 다가왔죠. 효녀상? 네, 시에서 주는 거예요. 치매 걸린 어머니 헌신적으로 모신 효녀로 선정됐대요. 수명이는 봉투를 뜯으며 편지를 꺼내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시상식도 있대요. 시장님이 직접 상 주시고 지역 방송에서 촬영도 온대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시상식,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 카메라까지 있는 공개된 무대. 완벽했어요. 대단하구나, 수명아. 고맙죠, 엄마. 엄마 덕분이에요. 수명이가 제 손을 꼭 잡으며 웃었지만 그 손은 차갑고 거칠었습니다. 거실로 나가니 진신이가 노트북 앞에 앉아 뭔가를 보고 있었어요. 여보, 봤어? 기사 났어. 뭐가? 수명이가 다가가자 진신이가 화면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치매 어머니 극진이 모신 효녀, 올해의 효녀상 수상. 기사 제목이 크게 떠 있었고 수명이의 사진도 함께 실려 있었어요. 대박이다, 여보. 이거 완전 우리한테 유리한데? 진신이가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시상식 끝나면 후견인 신청도 훨씬 쉬워질 거야. 누가 봐도 효녀잖아. 두 사람은 껄껄 웃으며 손뼉을 마주쳤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서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그날 오후 수명이는 집을 나갔습니다. 시상식 때 입을 옷 사러 간다며 들뜬 목소리로 말했죠. 저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로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로운아, 나야. 어르신, 무슨 일이세요? 시상식이 열린대. 11월 3일. 이로운이 잠시 침묵하더니 물었습니다. 그럼, 그날이 결전의 날이네요? 그래, 준비해야 해. 알겠어요. 제가 경찰에 연락해서 대기하게 할게요. 이로운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증거는 전부 준비됐어요. 거래 내역, 녹취 파일, 어르신이 수놓으신 자수까지. 고마워, 로운아. 전화를 끊고 저는 방으로 돌아가 천을 꺼냈습니다. 거의 완성되어 가고 있었어요. 빨간 실로 수놓은 날짜와 내용들이 천 위에 빼곡히 새겨져 있었죠. 마지막 칸에 바늘을 꽂으며 술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11월 3일, 시상식, 진실이 밝혀지는 날. 11월 3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수명이는 일찍부터 부산하게 움직이며 화장을 하고 옷을 차려입었어요. 새로 산 연보라색 한복이었는데 값이 300만 원은 좋게 넘어 보였죠. 제 돈으로 산 거였습니다. 엄마, 일어나세요. 씻고 옷 갈아입어야죠.
수명이가 제 방으로 들어와 이불을 걷어냈습니다. 어디 가? 시상식이요. 효녀상 받는 날이라니까요. 그래.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수명이가 준비한 옷을 입었어요. 검은색 원피스였는데 낡고 색이 바랜 옷이었습니다. 제 옷장에서 제일 후진 걸 골라온 거였죠. 엄마는 이거 입으세요. 편하잖아요. 수명이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의도는 뻔했어요. 저를 초라하게 만들어서 자신의 효심을 더욱 돋보이게 하려는 거였죠. 고맙다, 수명아. 저는 순순히 옷을 입으며 거울을 봤습니다. 초라한 늙은 여자가 보였어요.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또렷했죠. 시청 대강당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로 가득했고 무대에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제10회 시민 효행 시상식. 카메라도 여러 대 설치되어 있었고 기자들도 모여 있었습니다. 수명이는 저를 휠체어에 태웠어요. 엄마, 여기 앉으세요. 편하게. 저는 멍하니 휠체어에 앉으며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바로 그때 객석 한쪽에서 이로운이 보였어요. 평상복을 입고 조용히 앉아 있었죠. 그 옆에는 정장을 입은 남자 2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경찰이었어요. 이로운이 저를 보며 살짝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비됐다는 신호였죠. 시상식이 시작됐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밝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늘 우리는 한 분의 아름다운 효심을 기리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치매에 걸리신 어머니를 극진히 모시며 사회의 모범이 되는 삶을 사신 천수명 씨를 소개합니다. 수명이가 무대로 올라가며 환하게 웃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사람들이 박수를 쳤죠. 감사합니다. 저는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 큰 상을 주셔서 영광입니다. 수명이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가에는 눈물까지 글썽이고 있었습니다. 제 어머니는 평생 저를 키우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이제 제가 어머니를 모실 차례죠. 사람들이 감동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휠체어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시장이 상패를 수명이에게 건넸습니다. 천수명 씨,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수명이가 상패를 받아 들고 카메라를 향해 환하게 웃었어요. 바로 그 순간 수명이가 마이크를 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 효심을 증명하기 위해 특별히 준비한 게 있습니다. 관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제 어머니를 무대 위로 모시고 싶습니다. 수명이가 손을 저를 향해 뻗으며 외쳤습니다. 엄마, 이리 오세요. 스태프가 제 휠체어를 밀기 시작했고 저는 천천히 무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스포트라이트가 저를 비추며 눈이 부셨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전부 저에게 쏠렸죠. 수명이가 제 옆으로 다가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분이 제 어머니십니다. 치매를 앓고 계시지만 저는 어머니를 사랑합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고 카메라가 저희를 비췄습니다. 수명이는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카메라를 향해 웃었어요. 완벽한 효녀의 모습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 손이 제 어깨를 너무 세게 움켜쥐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과시하는 거였어요. 이 늙은이는 내 거야. 내 재산이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았죠.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수명이를 봤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향해 손을 뻗었어요. 수명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마, 뭐 하세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이크를 잡고 있었어요.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죠.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제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어요. 저, 치매 아닙니다. 제 목소리가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객석이 순식간에 조용해지며 숨소리마저 멎은 듯 했어요. 수명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며 입이 벌어졌습니다. 엄마, 지금 무슨... 수명이가 당황하며 제 팔을 붙잡으려 했지만 저는 휠체어에서 천천히 일어섰어요. 관객들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저는 비틀거리지 않았어요. 등을 곧게 펴고 또렷한 눈빛으로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죠. 1달 넘게 연기했습니다. 치매 걸린 불쌍한 늙은이를요. 수명이가 뒤로 비틀거리며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전 단 한 번도 제 정신을 잃은 적 없어요. 모든 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객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커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마이크를 꽉 잡고 말을 이었습니다. 제 딸 천수명은 10월 7일 새벽 2시 43분 제 통장에서 2억 3,200만 원을 훔쳐갔습니다. 엄마. 수명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건 오해예요. 사람들이 보고 있잖아요. 오해가 아닙니다. 제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증거가 있으니까요. 바로 그 순간 무대 뒤편에서 큰 천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로운이 준비한 거였어요. 무대 뒤 스크린에 하얀 천이 가득 펼쳐졌습니다. 조명이 그 천을 비추자 빨간 실로 수놓은 글씨들이 선명하게 드러났어요. 관객들이 숨을 죽이며 천을 올려다봤습니다. 이게 뭐예요? 시장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제 기억입니다. 저는 천천히 무대를 가로질러 천 앞으로 걸어갔어요. 평생 재봉사로 살았습니다. 바늘과 실로 옷을 만들어 먹고 살았죠. 천 앞에 서서 손으로 첫 번째 줄을 가리켰습니다. 이번엔 제 기억을 꿰맸습니다. 한 땀 한 땀 증거로요. 10월 7일. 제 손가락이 날짜를 짚었어요. 이날 제 딸은 디지털 가족 금고라는 거짓말로 제 핸드폰에 악성 앱을 설치했습니다. 수명이가 무대 뒤로 물러서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냥... 그리고 새벽 2시 43분 잠든 제 핸드폰으로 2억 3,200만 원을 자기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객석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어요. 다음 줄로 손을 옮겼습니다. 10월 10일 제 딸은 저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 가뒀습니다. 카메라가 천을 클로즈업하며 빨간 글씨들을 비췄습니다. 밥에 소금을 과도하게 넣고 국을 상하게 하고 난방을 꺼서 저를 굶기고 얼렸습니다. 엄마, 그건 실수였어요. 수명이가 울먹이며 외쳤습니다. 실수가 아닙니다. 저는 차갑게 대답하며 다음 줄을 가리켰어요. 10월 15일 재산관리위임 동의서에 서명을 강요했습니다. 수명이의 얼굴이 점점 더 창백해지며 입술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저는 일부러 이름을 틀리게 썼습니다. 법적 효력을 없애기 위해서요. 관객석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천의 마지막 줄로 손을 옮겼어요. 10월 20일 거실에서 딸 부부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수명이와 진신이가 서로를 쳐다보며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후견인 신청해서 제 집을 팔고 모든 재산을 가져가겠다는 계획이었죠. 진신이가 무대에서 내려가려다가 스태프에게 가로막혔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마이크를 들고 관객들을 봤어요. 제 딸은 제 돈으로 기부 생색을 내고 효녀상을 받으러 왔습니다. 수명이가 무릎을 꿇으며 손을 모았습니다. 엄마, 제발, 오해예요. 설명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눈에는 눈물이 없었어요. 공포만 가득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무대 옆 대형 스크린이 켜지며 화면이 나타났어요. 이로운이 준비한 디지털 증거였습니다. 첫 번째 화면에는 은행 거래 내역이 떴습니다. 2025년 10월 7일 오전 2시 43분 한담이 천수명 2억 3,200만 원 이체. 숫자가 크게 확대되며 관객들이 소리를 내어 놀랐습니다. 다음 화면으로 넘어갔어요. 천수명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었습니다. 10월 8일 명품 가방 구매 370만 원. 10월 9일 고급 레스토랑 85만 원. 10월 10일 백화점 쇼핑 520만 원. 목록이 계속 이어지며 총액이 하단에 표시됐습니다. 한 달간 총 사용액 3,200만 원. 관객석에서 야유가 터져 나왔습니다. 스크린이 다시 바뀌며 녹음 파일 재생 버튼이 나타났어요. 이로운이 객석에서 노트북을 조작하자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후견인만 되면 집도 팔 수 있는 거지? 진신이의 목소리였습니다. 당연하지. 어머니 명의로 된 건 전부 우리가 관리할 수 있어. 수명이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어요. 관객들이 분노로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수명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얼굴을 손으로 가렸어요. 진신이는 무대에서 뛰어내리려다가
보안 요원들에게 붙잡혔습니다. 바로 그 순간 객석 뒤편 문이 열리며 경찰관들이 들어왔습니다. 이로운이 미리 연락해둔 거였어요. 천수명 씨, 조진신 씨. 경찰이 무대로 올라오며 수갑을 꺼냈습니다. 사기 및 재산 침해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명이가 저를 올려다보며 울먹였습니다. 엄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너는 내 딸이 아니야.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내 딸은 거짓말을 모르는 아이였어. 착한 아이였지. 수명이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딸깍 소리가 강당에 울렸어요. 너는 내가 모르는 사람이야. 경찰이 수명이와 진신이를 끌고 무대에서 내려갔습니다. 관객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무대 뒤천을 바라봤습니다. 한 달 넘게 밤마다 수놓았던 그 천.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작품이었죠. 시장이 제게 다가와 손을 잡았습니다. 어르신, 정말 대단하십니다. 아니에요.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객석에서 이로운이 저를 보며 엄지를 치켜 세웠어요. 저는 그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카메라가 저를 비추고 기자들이 몰려들었지만 저는 조용히 무대에서 내려왔어요. 강당 밖으로 나오니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11월의 바람이었어요. 저는 그 바람을 맞으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자유였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진짜 자유였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은행에서 온 문자였어요. 한다미님 계좌로 2억 3,200만 원 입금 완료. 제 돈이 돌아온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 돈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제가 원했던 건 돈이 아니었으니까요. 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것. 저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수선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어요. 다시 바늘과 실을 잡고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죠. 하지만 이제 제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평생 재봉사로 살며 배운 인내심으로 저는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작품을 완성했으니까요. 한 땀 한 땀 정직하게 그렇게 저는 제 이야기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한 땀 한 땀 수놓은 진실. 그것이 결국 세상을 이겼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정의는 결코 늦지 않는다는 것을 한담이 어르신이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슴 속에는 어떤 진실이 담겨 있으신가요? 저희는 여러분의 아픔에 귀 기울이고 여러분의 용기에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기구한 사연이 모이는 곳, 지금까지 사연 있는 비밀 서랍장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저희의 다음 이야기를 응원해 주십시오.